한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믿을 수 있는 국가이다. 역사상 유례없는 속도로 무기체계를 납품받고 있는 폴란드의 찬사입니다. 국가번호 8위의 나라 대한민국과 무기계약을 체결한 폴란드는 불과 1년 만에 나토 최강의 지상군이라는 평가를 받을 만큼 한국으로부터 막대한 양의 장비를 인도받았습니다. 특히 1년 동안 전차 28대, 자주포 48대, 천무 MLRS 18대 등 예상 시기보다 수개월 앞서 납기가 완료되었는데요. 2024년에도 역시나 예정된 물량들을 소화할 계획으로 K2 전차의 제조사인 현대로템의 경우 올해 56대, 내년 96대를 폴란드에 공급할 계획이며 최근 올해 첫 번째 물량이 폴란드 그다니아항에 도착했습니다. 지난 3월 11일 폴란드 군비청 SNS에는 K2 전차 인도 소식을 전했는데요. 기갑 부대는 점점 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세 대의 K2 탱크로 구성된 수송선이 바다를 통해 그다니아에 도착했습니다. 이번 달 말에 또 다른 K2 탱크가 도착할 예정으로 배송은 계속 진행 중입니다. 라고 하였죠. 폴란드 군사 매체 밀리터리 워치 역시 또 다른 K2 전차가 도착하여 폴란드 육군은 총 31대의 K2 전차를 운용하게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3월 11일부터 배송이 진행되어 앞으로 줄줄이 사탕처럼 지속적으로 K2 전차가 화물선으로 배송된다는 것인데요. 올해도 지난해와 같이 조금의 일정도 지연되지 않고 철저하게 배송해주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폴란드 일부 네티즌들은 K2 전차가 배송된 소식에 오히려 평가절하하는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고작 전차 세대를 수송할 가치가 있나요? 세대가 도착했으니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겠네요. 젠장. 세대인도 정말 축하합니다. 실수겠죠? 아마 30대나 300대였을 거예요. 라는 반응을 보였죠. 작년 한 해에만 28대의 납기를 끝냈고 실제로 이 같은 소식에 전세계 외신들은 역사적인 속도라며 슈퍼스피드라고 크게 놀랬는데 배로 20일 걸리는 거리에서 한 달에 세대 플러스 알파를 인도받으면 고마워해야지 비아냥대고 있습니다. 왜 이러는 걸까요? 배가 조금 부른 모양입니다. 푸틴한테 안 맞아봐서 그래. 일부 폴란드 네티즌들이 뭐라 하던 폴란드 군비청은 계속해서 K2 전차의 입고 소식을 홍보하고 한국의 빠른 납기에 감사를 표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해외 군사 매체나 업계 종사자 또는 각군 군비 담당자나 적어도 밀리터리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월 세대라는 분량이 결코 적지 않다라는 것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지난 2018년 헝가리는 독일 크라우스마페의 배그만사의 레오파르트 2A7 44대, 즉 한 대대 분량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헝가리가 레오파르트를 인도받은 시기는 5년 뒤인 2023년 12월이었죠. 혹시나 해서 드리는 말인데 인도 완료 시기가 아니라 첫 물량 인도일이 5년 뒤인 2023년 12월 19일이었습니다. 참고로 헝가리에서 독일까지는 비행기로 1시간 거리밖에 되지 않죠. 그러니 폴란드가 한국과 작년에 계약을 체결해서 1년 사이 28대나 받고 또 2년 차인 2024년 3월 초부터 세대, 말일엔 또 추가 물량을 인도받는 것은 정말 엄청난 속도이고 다른 전차 메이커들은 상상도 못하는 일입니다. 서방 4대 전차 메이커 생산국인 미영도프 중 독일은 오히려 납기 속도가 빠른 편에 들고 있습니다. 한국 납기를 비판하는 폴란드 네티즌은 비판하기 전에 헝가리 한번 보고 오길. 다행히 폴란드군 내부에서는 K2 전차에 대한 자부심이 하늘을 찌르고 있는데요. 최근 폴란드 현지에서 진행 중인 나토 연합훈련에서 한국의 K2 전차가 독일 레오, 미국 M1, 영국 챌린저, 프랑스 르클레르 전차와의 비교평가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8일 모건 모건슨 현대로템 유럽 지사장은 매우 변덕스러운 지형에서 기동성을 시연하던 중 언덕 부분을 통과한 것은 K2뿐이었고 다른 모든 전차들은 실패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동유럽권 군사 전문가인 리차드 존스키 역시 자신의 SNS에 다양한 출처의 의견에서 알 수 있듯이 폴란드 K2 블랙팬서 전차는 드래곤 24 훈련 중 최고의 성능을 발휘한 전차다라고 했죠. K2 전차가 유럽 한복판에서 훈련을 실시하고 있는 것도 사실 충격적인데 심지어 다른 전차들보다 더 뛰어난 성능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에 한국인으로서 매우 감회가 새롭습니다. 전세계 방산의 선도국인 나토 회원국들 사이에서도 저 멀리 동북아의 한국산 전차가 예상 못한 성능을 보이며 경종을 울리고 있는 것이죠. 이런 상황 가운데 최근 스웨덴의 나토 합류는 한국 방산업계에도 매우 좋은 소식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지난 11일 나토에 새로 합류한 스웨덴은 자국의 국기를 개양하면서 진정한 나토 회원국이 되었습니다. 스웨덴의 나토 가입이 왜 한국에게 호재인가 하면 바로 무기체계의 상호 호환성 때문입니다. 즉 나토 회원국들이 사용하는 모든 무기체계의 표준을 따라야 하므로 새로운 무기를 개량하거나 구매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상황 가운데 폴란드의 움직임을 주목해야 합니다. 스웨덴이 나토 가입 여부를 두고 주변국들의 도움을 요청할 당시 가장 적극적으로 지지를 밝힌 국가가 바로 폴란드입니다.
그리고 나토 가입 이후에는 가장 먼저 성명을 발표하면서 총리 간 만남도 이루어졌죠. 폴란드가 스웨덴의 나토 가입에 쌍수 들고 환영했던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가운데 방산무기 거래의 비중도 결코 적지 않습니다. 폴란드는 지난 4일 스웨덴의 나토 가입이 확정되자 그 즉시 15억 유로 2조 원어치의 무기 계약을 체결하면서 스웨덴의 무기를 사주었습니다. 바로 스웨덴 사브의 칼 구스타브 무반동 총과 탄약이었는데요. 거기다 추가로 폴란드는 스웨덴의 공중조기 경보 및 통제 항공기인 사브 340 AWNC를 구매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대략 2대로 알려져 있죠. 스웨덴의 나토 가입 승인 절차가 떨어지자마자 헐레벌떡 스웨덴산 무기들을 구입해준 폴란드의 속내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이는 폴란드의 새로운 국방장관인 코시니아 크카미시의 발언을 통해 알 수 있었습니다. 스웨덴의 나토 가입으로 양국은 무기 체계의 상호 호환성의 중요함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폴란드는 나토에서 가장 막강한 지상군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입니다. 즉 스웨덴의 나토 내 영향력을 높여줌과 동시에 폴란드 역시 자국에서 생산되는 지상무기 체계를 스웨덴에 수출하려 한다는 것이죠. 이는 한국산 무기의 유럽 수출 허브이자 중간 제조 업체로서의 폴란드가 자국에서 생산되는 메이드 인 폴란드 K2, K9 천무 같은 지상화력 무기 체계를 스웨덴에 판매하게 될 것이라는 분석인 것입니다. 현재 스웨덴은 구형 스트리스방 122 44대를 운용 중에 있습니다. 스트리스방 122는 독일 크라우스마페이 베그만이 1988년에 제작한 레오파르트 2A5 버전의 스웨덴식 맞춤형인데요. 그러나 제조 연월에서 알 수 있듯 이미 사용 연한이 오래되었고 기술력 또한 현대 전장에서는 부적합하다는 평가를 받는데 안티드론, 통신체계, 탐지체계와 같은 첨단 장비는 물론이거니와 활강포 역시 44 구경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3세대 이상 전차들은 모두 55 구경장 120mm 활강포를 주포로 사용하고 있죠. 또한 스트리스방 122는 결국 그 원천이 레오파르트이기에 유지 보수에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부품을 얻으려면 크라우스마페이 베그만에 문의해야 하는 것은 물론 문의하더라도 워낙 오래된 구형이고 현재 크라우스마페이 베그만의 모든 생산 체계가 2A7 버전으로 초점이 맞춰져 있는 상황이라 재고 부품도 구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로 인해 스웨덴은 현재 스트리스방 121을 현대화된 스트리스방 123 전차로 개량하려 합니다. 사실상 레오파르트 2A7으로 개량한다는 것이죠. 새 제품 구매가 아닌 개량이라는 점도 좀 아이러니한데 개량 후 얼마나 사용될지도 의문이지만 정작 개량이 빠르게 진행될지조차도 의문입니다. 레오파르트 2는 현재 이탈리아와 헝가리, 노르웨이에서 대량 주문이 들어온 바람에 남아있는 생산 라인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거기다가 우크라이나가 나토 회원국들에게 지원받은 각 버전의 레오파르트는 각종 결함으로 인해 전쟁에 나서지 못하고 독일로 반품되어 고쳐지고 있는 중으로 크라우스마페이 베그만은 이 물량을 처리할 인력조차 모자란 상황이죠. 이런 상황 가운데 스웨덴이 나토에 가입하게 되면서 굳이 레오파르트만을 고집할 필요가 없게 되었는데 선택지가 미국의 M1 에이브람스 그리고 프랑스의 르클레르 그리고 한국의 K2 전차로 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앞선 모든 테스트에서 K2 전차는 그중 최고의 전차로 손꼽히고 있죠. 또한 K2뿐만 아니라 스웨덴의 포병 역시 한국산 무기로 갖춰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어쩌면 전차보다 더 가능성이 높죠. 스칸비아 반도의 포병은 사실상 하나입니다. 바로 한화죠. 스웨덴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노르웨이와 핀란드는 한화의 K9 자주포를 포대대의 핵심 장비로 운용 중입니다. 거기다가 덴마크도 이스라엘 엘비스와의 부정거래 촉발 이후 국방부 장관이 잘려 K9으로 다시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당시 엘레만 총 국방장관은 한화의 문의조차 하지 않고서는 가장 낮은 평가를 내리며 엘비스의 아트모스 자주포를 납기, 성능, 가격에서 최고 점수를 주었는데 알고 보니 뒤로 이스라엘 엘비스와 불법 비리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결국 장관이 자진 사퇴까지 하는 큰 스캔들이었는데 그 이후 덴마크 야당 SF 대표인 피아 올센 다이어는 노르웨이 방식을 따르자며 노르웨이는 실제로 덴마크에 필요한 장비들을 먼저 사용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장비는 바로 K9이겠죠. 이렇게 말씀드리면 약 군할모사 스웨덴은 걸출한 자주포 아처를 생산한 국가다라고 하실 수 있는데요. 네, 맞는 말씀입니다. 스웨덴이 궤도형의 필요성을 못 느낀다면 굳이 K9을 원하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다연장 로켓포 MLRS라면 상황이 매우 다릅니다. 현재 지상전의 핵심이자 화력의 끝판왕으로 불리는 MLRS의 경우 스웨덴이 보유한 수량은 무려 빵대입니다. 그리고 전세계 MLRS 중 최고의 성능과 화력, 거기다 최고의 가성비를 지녔다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천무 다연장 로켓포이죠. 이렇게 말하면 검증된 하이마스를 살 수도 있지 않냐 하실 수 있지만 하이마스도 폭주하는 주문량을 소화하지 못해 인도 지연만 수년째 진행되고 있는 중입니다.
대만은 번호표도 일찍 뽑았지만 그 사이 러시아가 북치고 장구치는 바람에 3년째 아직 단 한 대도 받지 못했습니다. 이때 폴란드가 적극적으로 스웨덴의 나토 가입 이후 첫 방산계약까지 해주며 수출 거래의 활로를 뚫으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폴란드는 이미 K2, K9 천무 도입 계약과 함께 현지 공동 생산이 확정된 상태로 K2PL, K9PL, 호마르 K의 경우 상당수의 폴란드 장비들이 탑재되고 대부분을 폴란드 현지에서 생산하기로 했습니다. 그럼에도 수익상에선 원천 기술국인 한국의 지분이 훨씬 크겠지만요. 그래도 폴란드 역시 자국 내 일자리 및 첨단 기술의 수출업으로서 나토 내 영향력 상승이라는 거대한 이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실제로 폴란드 방산 수출의 주역인 성일 국방전력자원 관리실장의 발언을 통해서도 알 수 있었는데요. 그는 폴란드 군사매체 디펜스 24와 인터뷰에서 한폴 방산 계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단순한 눈앞의 이득이 아닌 앞으로 폴란드가 한국 방산의 유럽 진출 허브로서 역할을 할 것이라는 것, 그리고 한국의 제2 군수 공장으로서 폴란드 역시 자체적인 생산 역량을 지니게 되어 서로 멀티 기지가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했습니다. For the Korean side, actually many people think that we just exporting some equipment to foreign countries. But actually they do not understand fully something happened in Korea and then we can ask the Polish military to land or to buy back those weapon systems for the emergency situation inside of Korea. But for the future, while we are having this kind of cooperation, Polish military or Polish defense industry will increase the capability to build your own indigenous military systems. And then you can modify in your way, and then you can adopt more Polish solutions inside of those weapon systems, and also you can export that to other countries. So it is going to be the future for both countries. 값싸고 품질 좋은 한국산 무기를 유럽 현지에서 바로 인도받을 수 있고 또 수리받을 수도 있고 또 개량받을 수도 있다. 이는 나토에게 있어 정말 든든한 자원이 되는 것입니다. 최근 나토 관계자들이 잇따라 한국을 찾는 것도 여기에 이유가 있죠. 나토 동맹작전 사령관인 크리스토퍼 카볼리 미 육군대장은 나토 사령관으로선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해 6월 29일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나토 정책기획관도 방안에 한국에서의 군수품 조달 문제를 논의하기도 했죠. 유럽 방위산업 상황으로 볼 때 대량의 무기를 자체 조달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한국에 도움을 청한 것인데요. 방위산업 특성을 고려하면 단기간에 생산 라인을 갖춰 완성품을 대량으로 찍어내는 것은 절대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생산 라인을 갖추는 것도 오래 걸리지만 갖춘다고 해서 지속적으로 가동될 수 있다는 보장이 없기에 섣불리 투자를 못하는 것이 가장 큰 이유이죠. 그러나 한국은 자체적인 수요만으로도 유럽의 수요를 가뿐히 넘겨버리니 굳이 무리하지 말고 한국과 협력하면 만사 오케이가 되는 것입니다. 괜히 서방 국가들이 한국을 두고 민주주의의 무기고가 되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아니죠. 오늘의 한 줄평, 한국의 방산 이행시, 방금 전에 산거 도착. 이상으로 리얼리즘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현명하고 지혜로운 여러분의 의견을 지금 댓글에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